네, 안녕하십니까. 인터엑스 CBO 송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생성형 AI랑 제조 AI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인터엑스 입장에서는 사실 생성형 AI에 관련된 부분, 앞서 이제 대표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 산업에 있어서의 생성형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터엑스 자체적으로는 아직 오늘 시점에서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월 1일자에 또 열리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MVP1에 관련된 어, 젠 AI라고 하는 부분을 산업용에 관련된 어, 부분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하반기에는 공개적으로 상품을 출시해서 산업 전용에 관련된 생성형 AI를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 산업에 관련된 제조 산업 AI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시고 많이 좀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내용의 목차는 지능형 자율공장과 핵심 기술, 그다음에 제조 AI 및 자율공장 구축 사례, 이렇게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능형 자율공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것으로서 많은 회사들이 또 대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설치를 해보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들이 대부분들이 왜 그러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커넥티버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 간에 또는 밸류 체인 간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로 다 연결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능형 또 친환경 자율 공장 레벨 4.0으로 가야 되는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오토메이션 컴포넌츠와 그다음에 스마트 컴포넌츠, 그다음에 커넥티버티 컴포넌츠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인터엑스에서 저희는 이제 그 초기 회사가 출범했을 때부터 자율 생산에 관련된 오토노머스 팩토리에 관련된 자율 공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캐치프레이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서 좀 빛이 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 생산, 자율 공장에 관련된 단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좀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능형 자율 공장, 영어로는 오토노머스 팩터리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23년도부터 오토노머스 팩터리. 그전에는 스마트 팩터리를 사용을 했었다가 이제 오토노머스 팩터리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능형 자율 공장에는 다 시다시피 무인 또는 최소 작업자로 이루어지고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 제조 AI, 디지털 트윈 기술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공이 돼서 최적화, 예측, 제어, 설비 등이 스스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되게끔 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능형 자율 공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로 가고자 하는 완벽한 지능형 자율 공장으로 가고자 하는 기대는 나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작년에 3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을 실제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을 했었던 경험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게 저희가 3시간밖에 안 되는 기술적인 어떤 한계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3시간 정도 운영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왜
오토노머스 팩토리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들은 다 아시다시피 제조 경쟁력의 한계, 즉 가격 품질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들을 다 모든 고객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 및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어려움들, 그다음에 글로벌 규제에 대한 현재적인 대응들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생산 가능 전문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인력난에 관련된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품질, 가격 납기를 기존보다 20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오토노머스 팩토리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점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지능형 자율 생산 공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자율 공장 구축 단계로 보시면 오른쪽 제일 상단이 지능 자율화에 관련된 단계이고요. 제일 첫 번째 시작 단계는 모니터링, 현상 분석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제어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서야 비로소 자율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공정 최적화가 가능하고, 자기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 빠른 유연 생산, 그런 환경들을 모두가 다 공장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고객사나 공장이 위치해져 있는 상황은 어디쯤이냐, 제어 통제와 옵티마이제이션 요 중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오토노머스로 가고자 하는 요구는 있으나 아직 실현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장벽들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고자 하는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한 허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인 한계나, 아직도 저희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직, 더 개발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MVP의 단계 수준들을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부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MVP2에서 3에서 4로 이렇게 좀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제공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저희 서비스들을 좀 보시면 여기 제조 AI 기반 자율공장 전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엑스가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에 거의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단에서 제일 메인으로 저희가 첫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공을 했었던 제조 AI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진일보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를 좀 더 수월히 할 수 있었던 부분과 고객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었던 제품화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화를 해서 키트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세이프티 키트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6월 달 되면 인스펙션 키트가 이제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 되면 셀프 러닝 키트가 같이 동시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담아서 제품화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월 달에 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아직은 미안의 대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퀴먼트 애저 서비스 흔히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머신 DX라고 이제 그렇게 명칭을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퀴먼트 애저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LCA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다른 범위이긴 하지만 젠 AI에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다음 주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좀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AI 디지털 트윈, DT 솔루션 내용들에서, 생산 조건 최적화에 대한 AI 서비스를 저희는 레시피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산 조건에 관련된, 그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생산된 그 제품, 품질에 대한 최적화 서비스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퀄리티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품질 검사에 대한 제품 품질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분 다른데 여기 오셨던 발표하셨던 분들도 분의 회사 분들도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인스펙션 AI 관련된 어, 서비스들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의 알고리즘이나 서비스의 퀄리티는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안전 환경에 대한 AI 서비스, 세이프티 AI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오토노머스 팩토리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일 기폭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조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같이 구동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장,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상 제조 서비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함께 현재까지는 제공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시피 AI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조건 최적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각각의 적용 공정 분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조 산업의 공정별로 레시피 생산 조건에 대한 최적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업별로도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식품, 의류 제조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화장품, 또 제약 뭐 이런 쪽까지도 지금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은 품질 예측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품질 상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값을 가져야 최적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예측에 관련된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양불에 관련된 분석들도 해줄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값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퀄리티만 따로 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레시피랑 퀄리티랑 같이 묶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의 사례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타사분도 앞에 좀 발표를 하셨을 것 같은데 품질 검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인스펙션 AI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품질에 대한 이제 외관이나 치수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조립이나 어떤 그 사양, 스펙에 대한 검사에 대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도 따로 좀 더 사례들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각각의, 그러니까 적용 공정 분야별로 나눠서 그게 굉장히 분야별로 저희가 다뤄야 될 그 산업과 분야별로 굉장히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산업 전문가와 AI 전문가들이 같이 합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해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AI 적용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AI도 많은 회사들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저희는 조금 다룰 수 있는 거는 이제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은 이제 키트를 많이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인데, 키트에 관련된 것들도 뒤에 이제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 거고, 또 영상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계속 버전업을 좀 하고 있고, MVP3가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세이프티가 아니라 시큐리티까지도,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작업장에, 저희는 제조 현장이니까요. 제조 현장에서의 세이프티와 시큐리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굴 인식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위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 공장에 관련된 서비스와 가상 제조 서비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요. 자율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로 같이 서비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키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세이프티 키트에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사례고요. 요게 지금 버전업이 돼서 여기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보이실까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다 사람 얼굴을 인식을 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나갈 때마다 사람 얼굴을 체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 녹색 불이 켜지고요. 빨간 불이 켜지면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버전업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양들입니다. 각각의 이 키오스크 한 대에는 카메라가 4대, 키오스크 한 대에는 카메라가 4대까지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좌우 반경에는 500m 이상의 거리를 다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러닝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 제대로 된 키트는 9월 달에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만 실제로 기술을 적용했던 사례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셀프 러닝은 그 자체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레시피나 퀄리티나 인스펙션에 관련된 그러한 솔루션을 이 컴퓨터 자체가 컴퓨터 진짜 스스로 학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희가 이제 셀프 러닝에 관련된 것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독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탑재를 해서, 키트화해서, 고객사분들이 이제 좀 수월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키트화 되기 아직 전에 실제 고객사분께 셀프 러닝을 좀 해볼 수 있게끔 적용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과 플랫폼이라는 큰 틀 내에서 운영을 된다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방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이 될 예정이 있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제조 데이터 표준화 작업들을 또 같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차주에 한 번 더 킨텍스에 내방을 해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계속 세미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조 디지털 트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조 디지털 트윈 서비스는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술의 핵심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보의 연결과 시간의 확장과 공간의 확장, 비용의 축소, 안전한 환경 이런 것들이 제일 주는 특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의 연결이 되는 것들은 디지털 트윈을 한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오토노머스 팩토리로 가기 위함이고 저희는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고 제조 산업에 관련된 것들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 공정에서의 내용들의 데이터가 실제 가상에서의 공정의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구현이 돼서 그 장소에 가지 않고서도 구동이 되고 있는 것을 현재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00%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기술적인 구현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고객사분들의 모든 그 시스템에서의 구현들을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 트윈, 오토노머스 팩토리로 가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다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한계점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현재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에 있어서 시간의 확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확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간의 확장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현실 자산 및 공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든지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용의 감소에 대한 부분도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들어가는 것들에 비해서는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무제한 가상 실험을 하고 강화, 딥러닝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코스트 리덕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동돼서 안전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하고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면 미리 사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조건들을 가상 환경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위험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위험한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장의 한 케이스를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량 및 비가동에 관련된 손실이 굉장히 컸었다. 연평균 5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근본적 문제는 비과학적 관리와 사람으로 인한 실수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내용들과 연간 5에서 10% 원가 발생이 되고 그건 평균 한 10억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었고요. 저희의 도전 과제는 여기에 대한 거꾸로 이제 풀고자 하는 과제였죠. 생산자 작업 가능 시간에 대한 생산 시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작은 불량과 설비 문제로 인한 생산 지연을 극복해보자고 하는 방법, 다양한 제품의 사양, 생산 환경에 따른 생산 조건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던 모든 이제 솔루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출 조건에 대한 최적화, 품질 예측, 원인 분석에 대한 AI, 품질 검사 AI, 그래서 레시피, 퀄리티, 인스펙션,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 네 가지에 대한 솔루션이 다 들어갔고요. 이 네 가지에 관련된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구현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값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출 조건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출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예로 말씀드려 본다면 제품 소재 금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구조나 온도에 관련된 것들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사출 환경에 있어서는 온도와 습도에 관련된 것들도 습도에 따라서 굉장히 나오는 형태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최적 사출 조건 값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사출 조건 최적화 AI 레시피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값들에 대한 최적화 조건들을 제시를 해주면 그 최적화 조건 값을 가지고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값들을 하나씩 조정을 하면서 키 값을 넣어보는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맞는지 하나씩 넣어보시면서 최적의 값을 적용을 해보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사출 조건 최적화 중에 불량 분석을 위한 주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게 이제 주요 원인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좀 진하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원인을 차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얘네들이 많은 것들의 불량을 나타내는 원인들이야 라는 변수들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좀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갔었던 모든 시스템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이러한 내용들, 어, 여러 가지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측정해야 될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키오스크,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희가 해야 되는 컴퓨터, 뭐 이런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레시피랑 퀄리티에 관련된, 여기 이제 레시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레시피에 관련된 것들은 양품 최적화, 즉 고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불량률 제로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 양품이면 OK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품이 있고 일반 양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양품은 최상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미세 불량과 완전히 불량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세 불량은 불량품으로 보내고요.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로 집단을 구분을 해가지고 최상품으로 모든 제품들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들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에 관련된 부분도 양품 및 불량 예측 AI 모델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기존의 값들을 측정한 값들이 여기 보면 지금 8만 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값을 클릭을 하면 어, 값이 나옵니다.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것이 양품에 해당되는 값이야라고 각각의 다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학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품과 불량품에 대한 모델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고요. 불량이 나오면 불량에 대한 원인 서비스들이 파란 도형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양품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빨갛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도 이제 불량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인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의 알고리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집어넣어서 뭐 지도학습이라든지 세미지도학습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 관련된 것들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왜 이 품질 검사가 꼭 AI여야만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불량 유형을 검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 값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량 유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검출해내고 그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AI가 적용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표준 값에 비교를 해서 저희가 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저희가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시피 AI, 퀄리티 AI, 인스펙션 AI, 디지털 트윈이라는 솔루션에다 적용을 하고 있고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그 값을 아직 저게 완제품으로 저희가 완전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용을 한 케이스가 아직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저기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CA에 관련된 것들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 제품을 이제 만들면서 탄소 배출에 관련된, 탄소 사용량에 관련된 것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달아서 추적을 좀 해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의, 부품 값에 대한, DPP에 관련된 것들이 따라서 계속 역추적해서 갈 수 있게끔 쓰는 작업들도 제가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까지도 서비스가 구현이 될 거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했던 솔루션이고요. 서비스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표준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을 한 다음에 그것을 DPP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라고 하는 것들로 최종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요 몇 가지 사례만 좀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CNC 정밀 가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서 하나의 사례만 좀 딥하게 좀 보여드렸고, 이거는 어떤 공정이고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좀 그 산업을 이해를 하고 공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AI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어려운 부분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전문가와 산업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서 좀 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전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도 아까 사례들 뭐 영상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동일하게 레시피와 퀄리티와 인스펙션,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 적용을 했고, 결국에는 생산성이 50%, 불량률 50% 감소, 원가를 30% 절감을 하는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 안에 각각의 솔루션이 레시피가 있고 퀄리티가 있고 인스펙션이 들어가 있는데 또 세이프티가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의 영향력, 인터랙티비티를 주고 있다는, 상호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식품회사의 라이신에 관련된 발효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 라이신의 함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했었고요. 요게 3시간 무인화로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자동차 부품 조립 공정에 관련된 것들인데, 도어 트림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도 어렵긴 한데, 세 가지 부품을 어퍼 트림이 있고, 센터 트림이 있고, 로어 트림이 있는데, 이걸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트림이라는 게 쪼여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글뱅이로 파랗게 표시되어 있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트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불량이냐, 또, 아니면 양품이냐라는 것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독의 기준을 5가지로 나눠서 검사를 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서 좋은 결과값을 가져왔다라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고,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것들이 간단하게 넘어가고, 요거 하나 더 있네. 요거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뭐 PCB 반도체에 관련된 PCB 업체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에게 큰
매출 포션을 가져다 줬던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기 인스펙션에 관련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셀프 러닝과 코어 AI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사실 뭐 자료에는 못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특허를 내서 저희 자산만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 스스로 학습해서 쉽게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레이블링 없는 비지도 학습 기술이랑 적은량의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코어 AI라고 저희가 하고요. 근데 그다음에 그 코어 AI를 가지고서 불량 이미지 사전 학습 AI 기술을 담고 품질 예측 최적화 사전 학습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 이 두 가지가 셀프 러닝 AI와 코어 AI 두 가지를 핵심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